안녕하십니까. 로고스 논술구슬학원 강사 조경미입니다. 자, 이제 All About 논술 2022가 끝났습니다. 제가 육논술에게 당부하는 말이라고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덧붙이고 끝을 낼까 해요. 우리 All About 논술은요, 첫 번째 가천대에서 시작을 해서 32번째 홍익대에서 끝이 났습니다. 가천대부터 홍대까지 기역부터 희읍 순서대로 차근차근 번호가 달려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필요하시면 번호 찾아서 영상 클릭을 하셨을 때 각 학교의 논술 유형, 그리고 지원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전형 방식, 요구하는 수능 최저 등급 등등등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1번부터 32번까지 찍는 동안에 시간을 평균 10분이라고 잡으면요. 만약에 32개를 다 보셨다면 적어도 5, 6시간 걸리셨을 거예요. 다 본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시겠죠? 그 가운데에서 특히 육논술을 지원해야 되는 학생들은요. 다른 전형 준비보다는 논술 준비에다가 좀 더 치열하게 시간 투자하실 거잖아요.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꼭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입학처에서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꼭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정말 최대한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하자라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타가 발견되면 저희가 댓글에다가 꼭 수정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수정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 실수 안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원서 접수 전에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의사항은요.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이 변동될 수도 있고요. 혹은 무언가 다른 요소들이 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정안이라든가 변동사항을 확인을 해서 일정, 시간, 시험 장소 등등등의 오류 없도록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각 대학별로 인문계열의 선발 인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열, 인문계열, 상경계열, 인문계열, 그리고 공학계열, 인문계열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을 거거든요. 내가 문과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는데 이과인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대학교 간호는요. 인문계열로 논술시험 볼 수 있어요. 가톨릭대 간호는요. 인문계열로 논술시험 보지 않습니다. 인문, 자연, 통합이기 때문에 올해는 수리논술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간호학과인데 자칫 잘못하면 시험 보러 들어갔다가 내가 시험 준비 안 했던 건데 라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는 학과가 혹은 계열이 인문계열이 지원할 수 있는 건지 논술 유형은 어떠한지. 세 번째, 논술 모집 인원과 작년에 추합 인원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유가 좀 되신다면요. 작년, 재작년 한 3개년 정도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 추합이 없는 과가 있고 추합이 어느 정도 있는 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디어과는요. 추합이 거의 없어요. 추합이 많은 과, 예를 들면 홍대 경영, 선발 인원도 많은데 추합 인원도 많습니다. 이렇게 학과를 어느 정도 고민을 하다 보면은 내가 논술에 자신이 있어서 여기 썼을 때 무조건 붙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실력에 대한 자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좋아, 전략적으로 일단 합격을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지원 전략을 세우시려면 반드시 모집 인원 그리고 추합 인원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요. 전형 방법 확인합니다. 전형 방법은요. 학생부 등급에서 감점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내신 1등급이나 2등급 대 학생들은 논술 전형에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3, 4, 5, 6등급이 대다수예요. 본인이 만약에 3등급 대 정도에 있다면 안심하셔도 되겠죠? 4등급, 5등급, 6등급이라면 안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논술 전형에서 그다지 크게 분리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분리함의 정도가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본인이 30단위만 계산을 했을 때 내신 성적이 꽤 우수하다 하면은 이화여대가 유리할 수 있고요. 동국대의 경우에는 상위 10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내신 성적 가운데에서 가장 유리한 지점을 찾아내는 것도 최대한 감점을
예방하는 거니까 하나의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점수 구간별로 감점 폭도 좀 확인을 하시고요. 학교별로 내신 반영하는 방식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당부드리고, 5번째,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할 수 있는가의 여부 꼭 계산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요 6월 달에 이랬고요 9월 달에 이랬지만 저 수능에서 잘할 수 있어요.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강사 생활하면서 약속했던 학생들이 그 약속을 지키는 경우를 정말 너무 못 봤기 때문입니다. 수능 때요 기대했던 성적이 딱 나온다? 기적 같은 경우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나올 수 있겠지라는 희망 점수를 얘기할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점수를 확인하십시오. 탐구 과목 하나만 반영한 대학이 있고요. 2개 다 반영하는 대학이 있잖아요. 탐구 2개 평균 내서 수능 최저 충족 가능한지 반드시 계산합시다. 그 다음 2개 합 4등급이 가능한지 혹은 2개 합 5등급의 가능성이 농후한지 당연히 계산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2개 합 5등급은 가능한데 2개 합 4등급은 꿈과 희망의 등급이다.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수능에서는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원서를 쓴다? 말릴 겁니다. 한 장의 기회를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3개 합 6등급과 2개 합 4등급도 마찬가지예요. 3개 합 6등급을 희망은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면 현실적으로 2개 합 4등급을 쓰는 게 수능 최저 충족하고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요, 모든 학생들에게 일괄되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 성적의 변화 양상, 그리고 수능의 정도, 또한 논술 준비 정도, 이런 모든 것들이 고려돼야 되니까 반드시 함께 논술고사를 꾸준히 준비해온 담당 선생님과 깊이 있는 상의를 좀 하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6번째, 논술고사의 특성과 유형 분석은 필수 조건이죠. 논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지원을 하고 본다? 내년에 또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수리논술 영어제시문, 자료 분석, 그리고 답안이 장문이냐 단문이냐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학교들을 선택하는 것, 그게 합격으로 이루는 전략이에요. 마지막, 고사 일정이 중복되는가의 여부 제발 계산하십시오. 별 생각 없이 여기 학교 시험 보고 바로 날아가면 저기 학교 시험 볼 수 있겠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옮겨가는 시간에 남들도 다 옮겨가거든요. 우리나라 대중교통 진짜 좋은데요. 시험 보는 그 일정에는요, 대중교통이 세상에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왜 학교 진입하는 길목 어딘가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가방 메고 걸었대요. 차가 안 움직이니까. 11월 20일하고 11월 27일 같은 경우가 아주 핫하죠. 시험 보는 학교가 8개, 7개로 겹치거든요. 이 많은 학교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데 다 쓸 수 없습니다. 고르세요. 나한테 유리한 게 뭘까? 불리한 게 어디일까? 그래서 불리한 데 제외하고 유리한 데 선택을 하면 여러분이 합격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7가지 정도 당부를 좀 드릴게요. 특히 6논술 지원을 해야 되는 학생들한테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모두 다 고려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손자병법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100점 불태. 보통 우리가 100점 100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승 이기다가 아니고요. 위태하다라는 태자를 썼습니다. 100번 다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적어도 100번 싸웠을 때 위태로움이 덜할 겁니다. 100번 다 이기지는 못하더라도요. 논술 6장도 마찬가지예요. 6장 가운데 한 장이라도 제대로 붙으면 우리한테 정말 감사한 일 아닐까요? 물론 2장, 3장 붙어서 그 중에 골라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하나라도 제대로 붙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 즉 논술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끝낼게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을 알고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매번 위태롭다. 그러니 우리 위태롭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분석하시고 논술 유형에 대해서도 분석하시고 전형에 대해서 분석한 후에 현명한 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강약점, 논술 유형을 전략적으로 분석하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내년엔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올해 꼭 합격하세요.